인 것처럼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프차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 10분 내외 짧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늘 같이 자리하신 카페프리엣의 조순범 공동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미리 전달을 해드렸고요. 해당 질문들을 포함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사업 소개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또 30분 정도, 또 길게는 맥스 한 9시까지 저희가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내용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또 컨텐츠로 정리를 해서 또 저희 와이프차 매거진에다가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미리 메모를 하시거나 화면 촬영 또는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창업을 다시 또 고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2023년 4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고요. 2020년 대비해서 약 24%가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래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매출은 제자리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은 3.1억 원, 그래서 전년 수준하고 비슷한 경우고요. 치킨점은 3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외식업 같은 경우가 비율이 한 50%,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50%의 가맹점이 외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가가 2020년 대비 2021년이 24%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시면 외식업은 2020년 대비 2021년이 소폭 감소한 걸로 보이고요. 서비스가 조금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고 하실 때 사실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고려하셨을 텐데 그중에 특히 이제 오늘 또 카페프리엣이라는 브랜드에 관심 갖고 찾아주셨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근데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숫자가 1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카페프리엣처럼 좋은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또 카페프리엣이라는 브랜드를 찾았더라도 더 똑똑하게 내가 창업 준비를 요즘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마이프차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프차 메인 화면에 가시면 카페프리에처럼 좋은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카페보다는 나는 뭐 치킨이나 그래도 한식이나 이런 쪽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도 저희가 좀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에 관심이 있나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커피 브랜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비용과 또는 내가 생각하는 면적 또는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들을 또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서 앱 서비스, 저희 마이프차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브랜드들을 또 보실 수 있고, 내가 이제 카페 프리에서 차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브랜드를 정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상권 정보, 상권 분석일 텐데요. 마이프차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지금 보시는 요 상권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하고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저희가 특화된 서비스들을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예를 들어 카페프리엣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략 지금 한 80개 정도의 매장이 지도상에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해도 될까? 그만큼의 어떤 뭐 배우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상권 분석 서비스 상에서 보시면 여기 빨갛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배우 세대라는 메뉴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내가 지정한 반경, 지금 저는 한 500m 정도를 반경으로 그려봤는데요. 지금 카페프리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정도 지금 반경을 그려보면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이 한 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구성이 아파트가 한 1,400세대, 1,350세대, 그리고 빌라가 1,600세대, 단독주택이 한 4,400세대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역의 배우 세대 구성은 어떻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배우 세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적절한 장사 잘 되는 지역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배우 세대 관련된 얘기는 또 뒤에서 또 카페프리의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입지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경 내 배우 세대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고 유치원은 몇 개가 있고 이런 학교는 몇 개가 있으며 거기 학생 수나 원생 수는 얼마나 되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의 하루 승하차 인구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 정보들 잘 확인하시면 창업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밖에 매거진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들어가 보시면 주제별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또 특히 카페프리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걸 조용조용히 혼자만 창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럴 때 저희 매거진 들어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텐츠로 잘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좀 마케팅 동의 야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분들만 저희가 초대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다 마이프차 뭐 창업 관련된 컨텐츠를 전해드리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던가 아니면 저희 뉴스레터라던가 이런 구독을 다 이제 신청을 해서 메일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 이 안에서는 저희가 또 그때그때마다 큐레이션된 뉴스라던가 좋은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와이프차 카톡 풀친 꼭 기억하고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고 뉴스레터도 꼬박꼬박 열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마이프차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프랜차이즈라는 회사에서 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저희 플랫폼 마이프차는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가 가장 많이 찾으시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만 명 정도의 방문자들이 찾고 계시고요. 저희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한 2.2만 개 이상의 창업 문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이프차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카페프리엣은 저희와 함께 이제 이번 콜라보로 한 달 동안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의 장점은 이따가 또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지만 최소한의 투입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이 빠르면 9시 한 1, 20분, 좀 Q&A가 길어지면 8시 40분? 조금 늘어진다면 한 9시까지 안내해드린 것처럼 9시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9시에 끝나면 설문지를 하나 여러분이 받으셨던 문자처럼 설문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9시까지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Q&A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벤트 코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할 때 그 이벤트 코드를 또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5분께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카페프리의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료 공유해 드리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순범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페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순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이프차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창업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간단하지만 짧고 굵게 오늘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 무인 카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고요. 그래서 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됐고, 그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는 업종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떻게 무인 카페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창업하러 돌아다닐 때 그 알맞은 자리들을 뭐 이렇게 보러 계속 다니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마다 이런 뭐 메가커피나 뭐 이런 커피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어렵다. 그리고 막상 가서 무인 카페 들어가서 커피도 먹어보고 했는데 커피도 좀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간도 내가 원래 가던 그런 카페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창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생각해 보니 아, 이런 게 커피도 좀 맛있고 신경 쓰면서 그 이제 공간도 정말 카페처럼 똑같이 돼 있는 그런 무인 카페가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점주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다점포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분들 여러 개, 두 개, 세 개씩 하시면서 이제 휴직도 하시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찾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확보하시면서 이렇게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른 곳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평균 월 매출이 5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제일 잘 나오는 달 한 달만 평균을 구한 게 아니고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비수기와 성수기를 모두 지났을 때 1년 연평균 매출이 520만 원이고요. 보통 이제 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월 평균 매출을 정보 공개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300만 원 내외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 업체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마이프차에도 잘 나와 있지만 프랜차이즈 고르실 때 정보 공개서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평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거짓없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70만 원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290만 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입지를 아무데나 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 여기 내고 싶어요 해도 저희가 안 내드리거든요. 이제 저희가 자체 입지 선정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 기준에 통과되는 곳에만 지금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결과로 이제 타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매출이 탁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설정, 이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제 최종 셀렉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다 임장 거기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입지 선정 기간은 점주님들마다 다 다르신데요. 기존에 뭐 부동산도 좀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물건도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찾으시는데, 이제 좀 내가 부동산 들어가는 것부터 처음 들어가 보시고,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대부분 이제 자리를 찾게 되시고, 조금 오래 걸리거나 근처 자리에 이제 좀 자리가 잘 안 나오는 시기거나 이럴 때는 2달까지도 걸리고요. 요거는 좀 지역이나 점주님 성향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지를 저희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저희의 철학은 오랫동안 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매장이 거기에서 살아 있는 게 저희의 제 목표고 그게 철학이라서
되도록이면 좋은 입지에서 전주님들이 오래오래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회사의 확장이나 수익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방식이 맞지 않겠지만 저희는 이제 오래 가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아마 다 내드렸으면 이미 200개, 300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폐업하는 게 너무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갖고 왔어요. 두 개 매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개 매장 중에 어디가 매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지는 여기 이제 6호선 창신역 1번 출구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여기 배우 세대는 창신 쌍용 아파트 1차, 2차 총 1,500세대 배우 세대를 갖고 있고 아파트에서 역으로 가는 메인 길에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쟁 카페로는 반대쪽 단지 내 상가에 이제 조그마한 개인 카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위쪽에 카페 사노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약간 아메리카노 4,000원 이상의 고급 커피를 파는 그런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카페 두 개가 경쟁 카페고 역세권에 위치한 1,500세대 배우 세대를 끼고 있는 창신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입지를 보시면 이제 인천의 연수동의 연수 우성 1차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1,100세대를 아파트를 끼고 있고 안에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쟁 카페들을 보시면 그 바로 옆에 단팥빵을 파는 이제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에서도 커피를 팝니다. 커피를 아무튼 팔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연수 우성 2차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는 단지 내 상가가 1차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카페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카페가 단지 안에만 5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왼쪽에 길 건너에 보시면 제가 체크 표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메가커피,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4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시면 구청이 있어서 메가커피, 그다음에 더벤티, 컴포즈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다 길 건너에 포진해 있습니다. 요런 입지입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신지 한번 적어봐 주실까요? 네. 창신역 쪽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지 인천 쪽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은지 1번, 2번으로 한번 답 한번 써주시면 네. 2번 다들 네,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시고 네,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1번, 1번. 1번이 훨씬 많네요, 이제 보니까. 네,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 한번 알려드릴게요. 2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2번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2번을 보시면은 단지 안에 5개 이제 경쟁 카페가 있잖아요. 그 5개 경쟁 카페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네, 5개 중에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1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1차 아파트는 1,100세대지만 2차 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거든요. 다 합치면 3,000세대가 돼요. 1차와 2차 아파트가 차도는 막혀 있지만 걸어서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00세대 안에서 1등 카페가 된 거고요. 그럼 맞은편에 있는 메가커피나 이런 데 이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거기 지금 길을 보시면은 양쪽에 길이 왕복 10차선에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거기까지 걸어서 저 길을 건너서 갈 생각을 잘 안 하시고요.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저쪽 끝까지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쪽에 바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선이 굉장히 멀다. 직선 거리는 100m지만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는 그거보다 더 이제 멀고요. 그다음에 저 메가커피나 이런 카페들이 그 도로변에 이제 대로변에 딱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식물들이나 막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우성 아파트 쪽에서 여기를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갖가지 악조건들을 뚫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이제 1번 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역세권은 사람들이 고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지나가고 흐르는 입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렇고 주변에 이제 주택들도 있고 빌라들도 많은데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창신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쪽 길이 좀 경사가 있거든요. 경사가 있는 데다가 겨울에 추워지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잘 나오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조금 편차가 이제 좀 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입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다 1번이 많으셨잖아요. 아마 개인이 그냥 처음에 이제 카페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1번 입지를 대다수는 많이 어, 결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월세도 여기가 더 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제 쭉 해오면서 입지를 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저희 자체 모델로 돌려서 보면은 이제 2번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를 봐드리는 거 정확하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만약에 어, 처음 무인 카페를 지금 창업하시려는 분이 아주 좋은 입지를 한 번에 고르실 확률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온 창신점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연 매장이거든요. 직영으로. 그래서 그 초반에 냈던 매장들은 다 평타 정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매출 정도. 저희 딱 평균 정도 매출. 근데 이제 그 뒤에 저희도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직영 매장 8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매장들은 이제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했던 매장들은 월세도 좀 저렴해야 되고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평범한 매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노하우가 쌓이면서 요즘에 이제 그 오픈하고 있는 매장들은 굉장히 매출들이 많이 잘 나오거든요. 이제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입지를 타율 높게 그래도 봐드릴 수 있다. 이 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차별점은 자체 로스팅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게 취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 시중에서 저희가 저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들과는 조금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은 저희 로스팅 공장 모습이고요. 인천의 남동공단 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포스트잇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오픈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매장에 이제 포스트잇이나 쭉 운영하다 보면 이제 포스트잇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무인이다 보니까 주인이 안 계시니까요. 보면은 커피 맛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몇 월 며칠 날 이걸 로스팅한 원두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이렇게 딱 붙여놔요 매장 앞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두라는 것 자체가 커피는 신선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으로 구운 다음에 2, 3일 정도 가스를 빼고 나서 2주일 안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늦어도 3주 안에. 근데 그걸 계속 지나게 되면 산패돼서 계속 이제 산소화가 만나다 보니까 점점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선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신선한 원두를 쓰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장 바깥에 이제 이렇게 로스팅 날짜를 붙여놓습니다. 이건 몇 월 며칠 날 로스팅한 거다. 그래서 신선한 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커피 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에티오피아 원두만 100%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전자동 저희가 이제 머신을 쓰다 보니까 무인 카페에서 쓰는 머신들은 전부 다 전자동 머신이거든요. 반자동 머신은 우리 카페 가면 바리스타 분들이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반자동이고 전자동은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가 갈려서 커피가 뽑아져 나오는 머신인데 아무래도 전자동 머신은 커피의 맛을 100%다 끌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70%, 80%그 사이 언저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렴한 원두를 쓰게 되면 저렴한 원두는 더욱 더 맛이 비어있고 맛이 없거든요.
맛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맛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자동 머신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 더 텅 빈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 원두를 써줘야 그거의 70%, 80%만 나와도 어느 정도 향도 나고 그거의 특징, 그 원두의 특징이 좀 살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에티오피아 원두를 쓰고요. 에티오피아 원두의 향과 맛을 다른 원두로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원두를 쓰고 있고, 이제 자체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들 중에 공장 갖고 있지 않은 곳들은 아무래도 한 번에 더 그 유통 마진을 한 번 더 거치게, 이제 유통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직배송으로 이제 점주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원두를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 납품 가격을 뭐 다른 이제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4만 원에 납품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은 스펙에 22,900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생두값이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공장이 없었을 때여서 저희도 납품받고 있었는데 그 납품받는 곳에서 재료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을 많이 올렸겠죠. 근데 저희가 본사에서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저쪽에서 올린 만큼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생두를 많이 확보해 놓고 지금 이제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상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본사에서 이제 가격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1등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샐러드 1위 업체, 뭐 샐러디면 샐러디도 자체 그 식품 공장 갖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와닿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체 공장을 운영한다는 거가 굉장히 프랜차이즈 본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장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전자동, 반자동 머신 놔두고 R&D 시설이랑 이제 이런 것들 다 갖춰져 있고요. 무인 머신을 놔두고 이제 메뉴 개발하고 이제 계속 맛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세 번째 경쟁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테리어하고 스타일링 작업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통용해서 스타일링하고 같이 인테리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둘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바탕을 만드는 거고요. 스타일링은 그 안에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장 사진 보시면 벽 페인트 칠하고 간판하고 바닥에 타일 깔고 뭐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일링 작업은 저기에 플랜테리어 화분들 배치하고 가구 배치하고 소품들 배치하고 벽에 액자 걸고 뭐 이런 것들 위치 잡고 이런 것들이 스타일링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뭔가 공간을 꾸미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매장이 다른 곳보다 좀 예쁘고 눈에 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하세요. 보시면 이제 이건 간판 이제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간판 모습이 최근에 리뉴얼된 이제 저희 로고와 간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저희 이제 식물들 주로 많이 쓰고 이제 이런 소품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저기 보이는 소녀 얼굴 옆모습 나온 게 이제 저희 매장에 다 들어가 있는 액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덩쿨 식물처럼 보이는 게 마다가스카르 자스민이라고 저희 로고의 상징인 식물입니다. 전 매장에 이 식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벽을 타고 이제 매장 안을 다 휙 감거든요. 그래서 1호점 아까 창신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감겨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카페가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행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낯선 곳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리프레시하고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계속 여행을 다닐 수는 없으니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여행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카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공간을 경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가는 집 아니면 회사의 사무실에 뭐 탕비실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가 된다면 고객들은 굳이 거기까지 와서 찾아와서 커피를 마실 동인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카페는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왜 화이트 앤 우드 컨셉으로 했냐면 좀 오래도록 안 질리고 꾸준하게 계속 질리지 않는 컨셉을 고민하다가 화이트 앤 우드 컨셉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굳이 수작업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인데 계속 그 이제 디자이너분이 다 가셔서 다 수작업으로 이런 스타일링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굉장히 힘든 점이고 좀 특별한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소품들로 꾸며놔야 나중에 4년 되고 5년 지났을 때 이제 매장 안이 이제 질릴 수도 있잖아요. 오래되면.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인테리어를 싹 뜯어 고치게 되면은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품들은 소품 비용만 들여가지고 다시 배치나 이런 것들만 바꾸면 또 새로운 매장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철학이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소품으로 많이 꾸미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매장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의 자체 제작 지금 가구 테이블을 제작 중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무인 카페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은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임대료도 높고 하다 보니까 8평 이하의 작은 매장들도 있어요. 그 매장들에는 이제 테이블 하나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손님 동선에 이제 완제품들은 손님 동선에 막 10cm, 20cm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애매한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중에 나오지 않는 사이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이블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 식물, 가구 배치 이런 수작업으로 하는 스타일링을 전부 다 직접 가서 수작업으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보통 이거 이제 집에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들은 몇 천만 원까지 부르거든요. 그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신한은행하고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 가맹점주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협약을 맺어놨고요. 보통은 개인 신용 상태나 뭐 소득 따라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게 전부 다 다른데요. 이제 그거를 다 따로따로 알아보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본사에서 서류를 보내드려요. 그거 작성해서 신한은행 저희가 알려드린 연락처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검토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저희가 그냥 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 안에까지 전부 다 그냥 넣어드리기까지 해요. 그냥 씹으시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점주님들 하실 건 뭐냐면 나중에 처음에 하실 때 매장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서류적인 작업들, 이제 영업신고라든지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바로 장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수치가 바로 이거거든요. 다점포율. 다점포율이란 게 뭐냐면 기존에 하셨던 점주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매장이 80개다 그러면 40개는 다점포 점주님들이 하시는 점포인 겁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다른 프랜차이즈들 선택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지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사람이 계속 하나를 더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게 괜찮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카페 관련돼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무인 카페의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떻게 보면 뭐 무인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무인 업종들의 핵심은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앞으로 지금도 이미 급격하게 올랐고 앞으로도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계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더욱더 빠르게 머신이나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아마 계속 빨리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무인 카페가 그 중에서도 괜찮다고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보통 프랜차이즈 고르면 어떤 프랜차이즈들이더라도 상위 10% 안에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90%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를 볼 거면 그 프랜차이즈 업의 평균 매출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10% 되고 상위 1% 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매장들이 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매장이 되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대박 매장이 아니고 평균을 가도 인건비가 완전 빠지기 때문에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카페 장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난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무인 업종들은 뭔가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런 도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머신 안에 결제가 끝나야 뭐 컵이 나오고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훔쳐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80여여 개 매장 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도난당했던 거는 뭐 소품 요만한 거 하나, 그다음에 뭐 시럽 짜가시는 분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훔쳐갈 게 없고, 그래서 CCTV를 조금 다른 무인 업종보다 훨씬 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단순 공간 대여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단순 공간 대여 업종이면 내 옆에 새롭게 생기는 더 신상 이제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차별화된 상품을 팔 수 있어서 옆에 경쟁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업체보다 우위를 계속 가져간다면 그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뭔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높은 마진율, 음료 마진율이 최소 마진율이 약 70%거든요. 이 70%라는 값은 프리엣에서 31개 지금 메뉴가 있는데 그 31개 메뉴에 마진을 다 싹 평균을 냈을 때 70%고요. 근데 모든 메뉴가 딱 평등하게 다 팔리진 않잖아요. 그 중에 많이 팔리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카페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아시겠죠? 네. 아메리카노잖아요. 아메리카노는 샷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70%가 넘습니다. 마진율이 훨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주로 제일 많이 팔리니까요. 50% 이상. 실질적으로 보면 73에서 75% 정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70% 내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당한 창업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애매한 표현을 쓴 이유가요. 너무 창업비용이 낮게 되면 그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바로 옆에도 막 많이 생겨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창업비용이 뭐 6천만 원 내외 정도 드니까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막 옆에다가 가게를 내기에는 되게 무거운 금액이고, 그렇다고 뭐 1억 넘는 엄청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카페 바로 옆에다 또 다른 무인 카페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깃발을 누가 먼저 빨리 그 좋은 자리에 꽂느냐, 약간 이런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그런 손님들을 직접 맞닥뜨려서 응대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런 손님들을 내가 바깥에 있을 때 마주쳤을 때는 CCTV와 방송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유인 카페들 운영하면 직원분들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주유수당 때문에 주당 15시간 이상 쓰면 주유수당을 꼭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당 14시간으로 많이들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주당 14시간 아르바이트를 정말 테트리스 하듯이 시간표를 다 막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주당 14시간 일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 가게에 애정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만두거나 빠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이제 그걸 메꾸고 내가 땜빵해야 되고 막 이런 채워넣고 이런 스트레스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이거를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큰데 이제 무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은 투잡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인 카페가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사업하거나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 생각이 창업한 사람들 생각이었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세요? 둘이 같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00원에 파는 저가 프랜차이즈들 요즘에 다 1,500원에 아메리카노 파니까요. 1,500원에 파는 커피가 있고 1,800원에 파는 커피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걸 먼저 보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 탕비실처럼 생긴 공간에 카페가 있고 되게 예쁘게 생긴 유인 카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예쁘고 싸고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인 카페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인 카페 하면 무조건 차려놓으면 돈 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까 인건비 안 들어서 마진율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진율이 좋으면 뭐합니까? 기본 매출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 나오고 마진율이 95%면 뭐 하겠어요? 95만 원 벌어가는 건데. 근데 마진율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꼭 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팔려야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카페들을 이미 고객들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상향된 눈높이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원두를 쓰거나 그 음료의 품질이 저렴하고 공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으면 절대 다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제가 담뱃재 사진을 왜 넣어놨냐면 우리 흔히 담뱃재 맛 커피라고 하잖아요. 한번 마시면 점심시간에 양치하기 전까지 그 쓴맛이 입안에 계속 남아있는 그 씁쓸한 커피. 이런 것들 왜 이런 맛이 나는 커피를 팔게 되냐면 맛이 없는 원두는 제가 아까 이건 취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맛이 그냥 아예 0이라는 맛이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맛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차면 보리차처럼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럼 이거를 커피인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쓴맛이라도 나게 해야 되는데 그 쓴맛을 나게 하려면 커피를 완전 태우듯이 볶아야 되거든요. 아주 강한, 그래서 탄맛밖에 안 나는 그런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완전 밍숭밍숭한 보리차 맛의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피들은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로스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맛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드시면은 아, 여기가 커피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 뭐 향은 당연히 없고요. 또 그런 커피들을 보면 엄청 번질번질하게 기름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원두에서. 그런 걸 무인 카페 머신에다 넣고 쓰게 되면 기계도 금방 망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디엄 로스팅을 해서 쓰는데 최대한 향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품질을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냥 망하는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무인 카페도 이래야 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나보다 저렴하게 파는 카페가 없는 곳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무인 카페가 중심 상업지에서 막 엄청 핫한 지역에서 저희가 막 팔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동네 장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만 1등을 하면 돼요. 아까 저기 연수동 그 매장처럼. 근데 거기에 있는 메인 그 일반 유인 카페들보다 맛있어야겠죠, 당연히. 왜요? 맛있어도 올까 말까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내려주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 있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카페보다는 당연히 더 멋진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그래도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더 빠진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될까 말까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무인에다가 힘을 주시는 이제 무인 카페냐 아니면 무인 카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인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페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리스타 대신에 머신이 커피를 내려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주인이 해야 될 일. 매장 청결 유지하는 거, 재료 보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의 본질은 커피하고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해놓으면 카페 창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인하고 오토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말 그대로 무인은 사람이 없다는 거고, 오토는 자동화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음료를 내려주는 것만 자동으로 기계가 내려주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점주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관리하는 시간이 1시간 내외로 굉장히 짧다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제 사진에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수전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제가 점주님들한테 교육할 때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놔도 그 뒤에 1명, 2명 와서 음료 이렇게 씻어가지고 버리면 바로 더러워져요. 근데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그 1명, 2명이 저 깨끗한 걸 봤을 때, 아, 여기는 관리가 되고 있는 매장이구나. 청결한 매장이구나. 라고 그 느낌을 갖고 나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루에 1~2명이 지금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1년이면 그게 360명이고 700명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동네 장사잖아요. 동네 장사, 그리고 무인 카페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단골이 200명을 넘어가면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700명이 내 매장에 와서 아, 매장이 정말 관리가 잘 되는 매장이라고 느끼고 간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카페의 감성을 건드리는 공간들은 굉장히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손님들이 많이 감동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청결들을 꼭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돼서 완전 오토는 아니다. 이제 물론 그 작업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하시면 오토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별성. 우선 동네 장사다 보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입지에다가 세워놔야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매장을 들어와야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 뒤에 이제 맛있고 공간도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선 손님이 들어오셔서 거기가 괜찮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지를 저희가 깐깐하게 봐드린다는 게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한 번 온 다음에 경험을 했는데 너무 별로야. 그럼 절대 다시 안 오시거든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재방문 요소. 재방문 요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카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맛, 음료 맛, 그 다음에 공간. 두 가지. 이게 카페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방문 요소를 챙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렴하게 창업해가지고 빨리 뽑아서 나가야지 라고 하는데, 빨리 뽑아서 나갈 때 내가 나가는 그 매물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아니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그냥 쭉 오래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가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게 계속 매력적으로 돈이 벌려야 되는 건데, 그 카페 본질 잘 챙기지 않으면 점점 그 매출이 하향선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창업은 항상 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연 평균 매출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무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카페는 원래 성수기가 여름이고요, 겨울이 비수기예요. 네. 그리고 아이스 음료가 더 비싸잖아요. 재료는 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수기가 여름에 좀 더 매출이 높고, 그래서 이제 눈속임하는 이제 광고를 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여름에 성수기 때 잘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오픈빨이 올라와서 정말 매출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재방문 요소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아야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2년 안에 본전을 다 뽑고 계속 4년, 6년 계속 장사를 하면서 뒤에 수익을 얻어가는 그림이 사실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저희는 지속적으로 머신 관리를 위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이 다 매장 방문하셔서 이제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수리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업 비용인데요. 이제 일시불로 머신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로 하시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창업 비용이 조금 모자라시거나 하시면 리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리스는 선수금 20%, 30%, 40%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이제 월에 나가는 비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공사 기간은 한 4주 정도 걸리고요. 입지가 정해지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한 5,800에서 6,000 사이에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마이프차에 올려놨는데 정말 많은 사전 질문에 창업 비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 믿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정보 공개서에 나온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중에 다 똑같이. 이 다음에 이제 리스 구매 시에는 이제 4,290에서 4,500 사이 이렇게 비용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매출 보여드리면 저희가 아까 평균 월 매출은 52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균이 520이니까 그거보다 높은 매장들도 있을 거고 낮은 매장들도 있을 거예요. 낮은 매장들, 저조한 매장들은 300에서 400 사이, 250에서 이제 비수기 때는 200에서 350 사이 이 정도 나와서 평균 수익 100만 원, 150만 원 이 사이로 가져가시고요. 대부분 평균 매장에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는 520에 순수익 260, 270 이 정도 가져가시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인 카페는 6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면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월 매출이 600이면 하루에 일 매출이 20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무인 카페에서 20만 원 매출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이 520이라서 그렇긴 한데 보통 20만 원 팔기가 그렇게 막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최상급 매장은 뭐 이제 성수기 때 700에서 1000 이렇게 써놨는데 최근 열린 매장들은 1000 넘는 매장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들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중계 8단지점이라고 1월 달에 1월 달에 오픈한 매장인데요. 1, 2월이 1년 중에 가장 안 나오는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700만 원 후반대를 지금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예전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과거가 좀 있는 매장들은 옛날 프로그램 걸 따왔고요. 최근에 맨 매장들은 이제 요즘 바뀐 프로그램을 따왔습니다. 그 바뀐 프로그램의 예전 매출이 찍히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청석점 이제 여기가 작년 9월 달에 오픈한 매장인데요. 보시면 이제 10월 달에 오픈한 매장인데 10월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겨울까지. 그러다가 2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3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매출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10월 달에는 900만 원 나왔다가 이제 겨울에 점점 떨어졌다가 여름에 요즘에 다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매장들은 1년 안에 이제 거의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천 연수점 여기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청석점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덜 나오는데 그래도 월 매출 평균이 한 720만 원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300만 원 후반 정도를 제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후반대 월 매출, 월 순수익을 가져간다? 하루에 1시간이라고 이런 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아이파크점 여기도 이제 월 매출 700 넘어가는 매장들이고요. 이제 요즘에 열었던 매장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동탄 청계점이라는 곳인데 이제 5월 중순쯤에 열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풀로 나온 거는 6월 달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 790,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한신점 여기는 작년 겨울에 여기도 열었던 곳인데 지금 최근 매출을 보면은 853만 원 정도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광교산 힐스점 신봉동에 있는데요. 여기도 매출이 아깝게 1000만 원은 못 찍었는데 6월 달에 보시면 975만 원 그리고 7월 달 지금 이제 어제 7월 17일까지 한 거니까 500 아마 이제 지금 이번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 오면 진짜 매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벌써 7월 달에 500을 찍었으면 900만 원 후반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잘 나온 매장들이고 최근에 열었던 김포 운양점 여기는 지금 3주 됐어요. 3주, 연지 3주.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하면 아마 지금까지 3주 동안 799만 2천 원,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상 월 매출 한 1,000만 원 이제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 한라점 여기가 마침 딱 어제 이제 거의 한 달이 돼서 보니까 연간 매출이 지금 이제 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6월 17일 날 오픈했거든요. 1,040만 원 정도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수원 영통점 여기도 같은 날 파주 한라점과 같은 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130만 원 정도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 상방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넘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년 평균이 될지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성수기 때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매장들이 나온다. 1,100만 원 나오면 진짜 700, 한 600 후반 700 이렇게 가져가실 거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러워요. 이렇게 나오는 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 동탄 청계점이 아니고 동탄 신동점인데요.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일매출이 지금 7월 16일 날 60만 원이 찍혔더라고요. 저도 이 명절 때도 못 본 수치거든요. 아마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1,3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비만 좀 도와주면 아마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상방이 높은 매장들도 많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이 아까 다점포가 저희가 50%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점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다가 2개 하시고 3개 하시다가 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걸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의 시스템에 올라타셔서 같이 그렇게 휴직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미래도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편하게 그런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더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간 동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픈 행사 때 100원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100원의 원두 그 커피를 팔면 원두가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쉽지 말고 다 편하게 나눠 드시라고 원두 10kg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요. 한 10일치 25만 원 상당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담당 슈퍼바이저가 바로 배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 바로바로 하시고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만 다점포 하시는 분들의 가맹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원래도 다점포 하시면 원래 그 매장에 대한 가맹비는 받거든요. 지금은 그걸 안 받고 있으니 내년부터 계속 유명해지면 더 비싸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무인 카페 업 중에서 무인 카페 했을 때 딱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 했을 때 스타벅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무인 카페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뭐 팔아서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 플러스 저희만의 좀 그런 철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퍼뜨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다른 업종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알리고 그래도 저기 프리에 가면 그래도 커피 맛이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하지 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게 본사에서 가장 점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무인 카페를 만드는 게 저희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창업 설명회도 들으시고 한다는 거는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이렇게 고민하실 때 뭐 저희 이제 항상 저희 창업 설명회 할 때는 저희 점주님들이 실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점주분께서 9개월 동안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프리에스 창업하신 분이 계세요. 그 기간 동안 너무 비싸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지금 잘 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너무 망설였던 게 후회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인연이 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결정을 하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다른 가맹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이프차 쪽으로 접속하셔서 저희 카페프리에 검색하시면 상세 페이지 밑에 창업 문의가 있거든요. 그걸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쪽에 같이 앉아서. 네네. 네.
저희가 Q&A는 같이 앉아, 저희가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채팅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궁금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댓글로도 남겨드리지만 육성으로도 대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발표해 주신 게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뭐 카페프리에 대한 소개보다는 무인 카페를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일단 좀 질문이 올라오기 좀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이 올라와서 좀 텍스트로는 답변이 되었는데 아직 좀 사람들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나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김동길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오픈한 후에 중도 하차한 점포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인지 네, 물어보셨어요. 아직 폐업한 점포는 없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근데 체업한 게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효은님께서 자본이 3천 정도 있고 자본이 부족하다 느끼는데 사업자 대출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서 매출 운영할 때 순수익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업자 대출은 개인 그 신용이나 이런 거, 소득이나 이런 거 따라서 전부 다 달라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뭐 리스나 뭐 이렇게 대출까지 같이 껴서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익에서 그만큼 이율만큼 빼면 되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리스 하시면은. 네. 네, 그럼 아까 그거를 한번 200, 뭐 저희가 26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빼면은 한 뭐 2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겠죠. 평균적인 매출을 가진 매장을 만약에 오픈하신다고 하면요. 요게 월 매출과 마진율인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요 일단 화면 띄워놓고 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상위 매장들의 평균 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마진이 70이니까 비용은 3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매출이 상위로 올라갈수록 재료비는 비율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1,000만 원 이상 나온 매장들 재료비 얼마 나왔어요? 여쭤봤더니 25% 정도. 그래서 세무사가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비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고. 매출 이 정도인데.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비슷한 질문으로 점포 임대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어, 제가 꾸준히 쭉 봐보니까 월세가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월세가 거짓말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월세가 높은 것이 매출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점포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호점 하실 때 불안하니까 월세 100만 원 이하로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데들 매출도 보시고 하다가 대부분 100만 원 넘게 많이 그쪽으로 가시고요. 그쪽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는 평균 정도를 내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사실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매장에서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과 150 이상의 월세를 내는 곳에서 달성한 확률을 비교를 해본다면 압도적으로 150 이상이 높습니다. 네. 월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매출이 라고? 훨씬 잘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무인 카페는 디저트도 취급하던데 프리에서는 어떤지 계획이 있으실지.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지금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티 제품들이 새로 나오는데요. 다른 데서 안 파는 저희가 차별화된 것만 팔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무인 카페에서 다루는 디저트류들이 다른 데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자판기를 설치하다 보면 또 자판기 들이는 비용도 들어가고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이제 매장 관리하는데 매장이 이제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청결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영 매장에서 디저트를 팔아봤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네. 그리고 완제품을 저희가 가져다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도 좋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실상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자판기 값을 뽑으려면 3년 6개월, 3년 8개월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창업 비용이. 그거 대비해서는 저희는 안 하는 게 지금 낫다. 혹시나 나중에 진짜 맛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좋은 업체들과 협력해서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내볼 생각이 있어요.
창업할 때 위치 선, 입지 선정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같이 하고 또 하다가 입지가 마음에 드는 데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찾아주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나올 때까지 찾아드리고 지쳐서 나는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냥 가맹비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쓰면 비용이 막 더 들어가는 거 부분은 없고 네, 맞습니다. 뭐 컨설팅 비용을 내거나 이런 것도 그 없는 처음에 가맹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맹 계약서를 쓰시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입지 찾는 방법하고 이제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제가 근처 것도 같이 찾아드리고요. 그러니까 같이 찾는 거예요. 계속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해드리는 거고요. 찾을 때까지 계속 해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포기하신 분은 없으세요. 지금도 오랫동안 찾고 계신 분은 계시는데 네, 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를 또 못 마실 정도로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이런 분도 무인 카페 창업을 해도 괜찮을지. 무인 카페 창업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바로 저런 거죠. 그 커피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지 않아도 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창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그 맛하고 그런 것들 저희가 잘 세팅해놔서 그런 것들을 교육해드리고 이제 맞춰드리는 거,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오픈해 주시면 되죠. 저희랑 같이 오픈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질문 중에 매일 1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몇 시쯤 나가는 게 좋냐, 퇴근하고 저녁에 하면 좀 늦냐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이거는 다 다르신데요.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이 끝나고 저녁 타임에 오셔서 관리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제 새벽같이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 타임에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고 이런 분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오전에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아무래도 오전이 나은가요? 네, 24시간 열려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이런저런 뭐 부스러기나 이런 거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손님들이 계속 있으실 시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좀 별로니까 네. 아무래도 손님들 오시기 시작하시는 아침 시간에 일찍 하고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보면 또 질문 주신 게 네. 가까운 동네에는 무인 카페가 많아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 하고 싶은데 원거리, 먼 거리에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창업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돈이 잘 벌리는데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확실히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동네 본인 아파트 단지 내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도 아주 운이 좋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조금은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시면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쓰세요. 이제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장소를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1시간 동안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기 키우시거나 어린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주말에 놀러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무인 카페가 동네 장사다 보니까 주말에도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이 너무 불안한 거죠. 놀러 갔을 때 새벽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그럴 것 재료랑 같아요. 다 채워놓고 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장사가 안 되면 또 짜증나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쓰시고 그리고 다점포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쓰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거리를 뭐 너무 멀면 그렇겠지만 거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골라보시는 게 무엇보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자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0, 차로 2, 30분 거리 내에서 하시는 게 좀 일반적인 점주분들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주님 성향마다 다르신데 나는 꼭 집 근처에서 해야겠다라고 계속 이제 하시는 분 계셔요. 이제 그걸 오래 걸리죠. 찾는데. 아, 찾는데. 네, 아. 내가 찾을 시기에 그쪽에 좋은 자리가 딱 나올 확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매출 피크 타임은 저녁 시간인지. 그 애들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애들이라면 초등학생? 근데 아이들 학원차 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머님들도 다 나오시고 애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유동도 제일 많고 그 시기 그때 타임이 제일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동네마다 많이 달라요.
이제 뭐 아까 말한 창신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 단골들이 많으셔서 오전에 좀 잘 나오거든요. 저녁 되면 아예 안 나와요. 어르신들은 저녁에 커피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매출이 많이 딱 나오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는 거고, 이제 신도시나 뭐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쭉 꾸준히 잘 나오는데 그 애기들 끝나는 시간, 그 시간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가 결정되고 오픈할 때까지는 그럼 입지가 찾는 거는 뭐 또 개인마다 동네마다 다를 것이고, 네. 그러고 나서 아까 인테리어가 한 4주 정도 걸린다 하셨으니까 네, 부동산 입지만 찾으면 4주 뒤에 오픈 가능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인테리어는 그러면 카페프리에서 다 해주시는 건가요, 직접?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은 안 하고요. 저희 이제 협약된 팀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고, 이제 그동안 매장들을 다 그 팀에서 전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분께서 한 분이 지금 전 매장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아까 이제 인테리어와 스타일링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는 작은 소품들까지 다 준비해서 세팅해 네, 주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숟가락으로 퍼서 이제 여기까지 넣어드린다고 한 이유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 홍보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 창업하려면 시간이 사실은 평일엔 야근할 수도 있고 거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찾고 그렇게 4주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하는 기간 동안 직장인인 예비 창업자가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나요?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입지를 찾으실 때만 아마 이제 직장 다니셔야 되니까 직장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주말 시간 하고 이용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자리 찾을 때는 열심히 찾으셔야 되고요. 그때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조금 힘드시겠죠. 근데 자리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던가 이런 네네. 것들도 계속 나가서 보고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굳이 안 하셔도 저희가 다 그걸 챙겨서 감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시공까지 다 네네. 봐주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이 너무 창업하시기가 좋은 게 평일날 또 일 끝나시고 가서 또 인테리어 밤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게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다 싹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 내고 내가 원하는 장소만 찾으면 알아서 시공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루에 1시간만 갔다가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운영을 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하나만 하시면 아르바이트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좀 돈이 한 매장을 아까우실 거예요. 하나만 네, 운영하게 매장 하나는. 하면은. 근데 이제 2개, 3개 하시면은 거의 다 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오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 가서 매장 점검만 하고 전화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휴직하시고 퇴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퇴사하신 사례들이 많으신가요? 네, 전주로 네, 네. 시작해서?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8개 매장 대표님 8개 매장 전부 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제 좀 심하게 해서 뭐 물건 주문 이런 것까지 전부 그냥 아르바이트 분한테 다 부탁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1시간이면 되니까 1시간 쓰고 시간당 10,000원 드리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좀 20분 거리 정도만 돼도 왔다 갔다 기름값만 해도 10,000원 뭐 언저리 되니까 내 시간값과 노동력까지 생각하면은 아르바이트 쓰시는 게 사실 훨씬 맞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이게 직장인분들은 또 누군가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걱정되시잖아요. 누가 10,000원 받고 그 일을 해, 1시간 동안. 네, 이제 보통 구할 때 당근 어플로 많이 구하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그 아침이나 이제 아침에 애기들 보내고 나신 어머님들이나 이제 여자분들 청소를 아무래도 훨씬 잘 하시니까요. 올려놓으면 30명씩 지원하세요. 정말요? 심층 면접 봅니다. 네. 아주 심층 면접 봐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365일 또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안 되셨을 때 본인을 대타로 하실 수 있는 분까지 모셔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또 자기 지인을 네, 이렇게 네. 같이 그래서 소개해서. 뭔 일 생기면 그 지인분이 대타로 나오시고 오.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게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혹시 안 오셔도 그분이 오시면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운영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게, 뭐 대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월세 질문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월세 질문은 한번 드렸고, 지금, 나중에 월세 부분은 따로 또 저희가 매거진에다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반복되는 질문들은 제가 별도로 육성으로는 답변해드리지 않고, 다른 질문들 해드릴게요. 지금 배강호님께서, 프리엣이 가지고 있는 음료 가격의 경쟁력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냐? 그리고 저가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맛과 인테리어, 가격까지 좀 선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 입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소비 수준이 조금 높은 동네에 가면 몇백 원에 그렇게 연연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많이 가시거든요. 뭐 저희는 그래도 좀 프리미엄으로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조금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데 가면 저희보다 더 싸게 파는 가게 옆에 안 가죠. 네. 나중에 생겨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보다 싸게 파는 매장이 있으면 저희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아까 보셨던 영통점 같은 경우 1,100만 원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유인 카페가 있거든요. 한 10걸음 걸어가면 있어요. 네. 이제 뭐 시 업체인데 거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업체거든요. 거기를 커피를 이제 라떼를 즐겨 마시는 곳인데 뭐 아무튼 근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비싼 매장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스벅이 옆에 있어도 그냥 아예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 싼 매장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좀 타격이 있어서 안 갑니다, 옆에. 네, 그렇죠. 그리고 메뉴 자체, 음료 자체의 퀄리티는 뭐 무인으로 뽑는 데 중에 좀 자신이 있고요.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고 저희가 또 매장마다 전부 다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0.1g까지 다 세팅을 잡거든요. 양을. 네. 또 요 원두 관련해서 질문도 김보성님이 주셨는데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만 사용하는 건지 혹은 나중에 다른 싱글 오리진 원두가 추가된다던가 아니면 블렌딩 원두가 추가된다던가 이럴 계획도 있으신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인식이 잘못됐는데요. 저희도 마케팅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싱글 오리진을 쓴다 그래서 거기가 꼭 좋은 원두를 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원두를 블렌딩해서 좋은 맛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대부분 블렌딩 원두들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쓰는 블렌딩 원두 자체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원두들을 쓰다 보니까 인식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아무튼 이제 미래에 에티오피아 원두만을 계속 고집은 할 거예요. 뭐 여력이 되는 데까지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로부스타도 없고 비싸거든요. 네, 저희가 여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에티오피아 싱글을 쓸 건데 싱글을 계속 쓸 거다라는 거는 이제 100% 장담은 못 드리겠고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 원두다 보니까 좀 보강을 하고 싶은데 얘를 보강을 하려면 좀 다른 맛을 좀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세운 원칙은 에티오피아를 100% 쓰겠다. 이거는 확실히 지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원두끼리 블렌딩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근데 이제 다른 저가 원두를 섞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PC님께서 테이크아웃과 매장 손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재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보통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70-80% 정도가 테이크아웃이세요. 근데 저희는 공간을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50, 6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네네.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네네네. 대략 또 직접 8개 운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네. 그런 CCTV에 이제 손님들이 얼마나 계니까 네. 매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들으시기만 하지 마시고 또 채팅창 보면 또 저희 담당자분이 추가적인 답변들을 또 해주고 계세요. 또 대출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답변들도 채팅 답변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보성님은 또 동네 프리엔 매장에서 방문해 보니까 다른 무인 카페 매장보다 커피 맛과 질이 좋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운영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그 아르바이트생을 또 어떻게 믿지? 그래서 매장 관리나 청소를 할 때 확인 어떻게 하시냐, 또 청소한 사진을 매일 보내주느냐, 뭐 이런 디테일한 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까지 받진 않고요. 처음 일주일을 엄청 빡세게 합니다.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잘못된 점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교육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다 적어야 돼요. 적어 놓은 것만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매뉴얼이 있고 점주님들 필요하시면 다 나눠드리고요. 그거대로 하는지 아예 체크하라고 합니다. 보통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청소표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똑같이 그거 체크하게 하고 이제 매장에 있는 그 물품들 재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청소. 대표님은 8개 매장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8개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전화 안 오면 아예 안 들어가죠. 전화는 뭐 누구한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매장에 뭐 커피를 못 받으셨다 나왔는데 기계가 뭐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원격으로 바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하루에 뭐 진짜 많이 와도 5분 내외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텐데 네. 뭐 그 빈도나 또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안에 컴퓨터가 기계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매장이고 24시간이니까 계속 켜놓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도 하루 종일 켜놓다가 인터넷 하다 보면은 뭐 가끔 에러 나고 이게 확 닫히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걔도 프로그램 자체가 한 번씩 그렇게 오류 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다시 재부팅 해주면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럴 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못 받으신 음료 내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매장에 뭔가 오류 때문에 가실 일이 없게끔. 네. 지금 입지에 대한 문의도 주시는데 기존 거리 매장하고는 300m 이내 신규 매장 출점 금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요런 입지가 좋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동네 어디 사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뭐 디테일한 건 또 더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그 네이버에다가 파주 카페 프리의 파주 청석점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프리의 파주 파주 청석점. 네. 네이버에 치시면 아마 이제 지도가 나올 건데요. 거기가 제일 교과서적인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삼면이 다 공원하고 이렇게 산 같은 걸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쪽 면은 도로인데 그쪽 도로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걸어서 그쪽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그 프리엣이 있는 그 단지 내 상가도 몇 개 없거든요. 그 상가로만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막혀 있고 섬 같은 곳에 아무 데도 주변에 걸어서 갈 만한 데가 없고 네, 단지 안에 상가도 몇 개 없고 당연히 카페는 없겠죠. 그럼. 근데 그 청석점 옆에 치킨집이 하나 있거든요.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이 문을 엄청 일찍 닫아요.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 잘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힘들었을까 일찍 닫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게 치킨밖에 없다 보니까 저녁밥도 치킨밖에 먹을 게 없고 술 먹으러 가도 치킨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너무 잘 돼요. 그런 입지가 좋습니다. 당연히 독점하는 입지가 좋을 거고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삼면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안 좋은 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 입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분산되거든요. 동선이. 그리고 바로 옆에 뭔가 중심 상가, 프라자 상가 상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길 하나 건너면 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배우 세대는 몇 세대 정도가 있는 게 좋죠? 그래도 700세대 이상은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마이프차 그 서비스 상권 정보 들어가셔서 네. 그게 반경 몇 미터 안에 700세대 그게 반경보다는 실질적으로 걸어서 거기를 올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사람들. 도보 한 5분 거리? 네네. 그래서 저도 마이프차로 그 입지 찾을 때 마이프차 그거 반경 서비스 쓰거든요. 네. 150 정도 씁니다. 150. 150m. 네. 150m 안에 한 700세대.
잘 없어요. 그렇게 찾는. 한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게 빠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인 카페는 쿠폰처럼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프리에 또 이런 쿠폰 같은 거 줄 수 있나요? 쿠폰은 아직 없는데 적립 기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주분들 따라서 생각이 다르셔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고 그럼 적립 이거는 기능은 있습니다.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카페 프리에 모든 매장에서 쓰는 적립 기능. 아니요, 그 매장에서. 그 매장에서만. 네네. 그 매장에서만 쓰는 거고 지금 이제 이미 기능은 생겼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어디 이제 쓰실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곧 도입될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단지가 없는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뭐 빌라촌 아마 이런 거겠죠. 원룸촌, 빌라촌 이런 쪽은 어떤가요? 곧 생길 매장 중에 이제 부가연 쪽에 대학교 바로 앞에 매장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제 그걸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대학생 그 상권은 이제 뭐 장단이 명확하잖아요. 방학 때 이제 좀 안 나올 거고. 근데 방학 때 얼마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많이 나와야 되는 곳인가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상권 자체가 주거 상권에 저희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대학교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막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렁거리니까. 저는 꾸준히 안정적인 데가 이제 마음도 편하고 점주님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는 몰빵됐다가 좀 적게 나왔다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근처에 생긴 매장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주변에 꼭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아파트 상권을 그래도 좀 추천드리고 네, 계신 그러니까 걸로. 뭐 동덕여대죠. 이렇게 동덕여대 후문 쪽에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방학 때 조금 이제 편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아파트도 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혹시 더 질문 올려주시거나 없으면 기존 질문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네. 지하 매장도 있냐고. 없습니다. 지하 매장은 없다고 하시네요. 안 됩니다. 지하 매장. 1층 있고 지하 같이 쓰면 모르겠는데 네네. 2층도 마찬가지고요. 1층, 지하나 2층 안 되고 1층을, 그러니까 지금도 없기도 하지만 추천도 하지 않는. 네, 음. 지하만 있으면 추천 안 드리죠. 네네. 아무래도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진짜 유인 카페도 웬만한 정말 유명한 데 아니면은 그러네요. 네, 1층 아니면 좀 힘들어요. 지하의 메가 커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하 상가가 아닌 이상은 네, 그렇긴 하겠네요. 제일 작은 평수는 몇 평인가요? 4.5평이라고 있는데요. 파주 야동점. 자꾸 파주가 나오네요. 4.5평. 근데 다행히 가로가 좀 넓어가지고 그래도 테이블 3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가 파주에서도 약간 이제 조금 야동동이 좀 이제 외곽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다 논밭이고 아파트가 덩그러니 2동이 그래도 꽤 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꽤 잘 됩니다. 월세가 저희 전국 매장 중에 제일 싼 곳이거든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평수와 가장 큰 평수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 10평 정도가 저희 제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평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6평 하나, 8평 하나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인테리어 비용. 왜냐하면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값은 거의 차이가 뭐 조금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더 넓어지면 가구나 좀 더 들어가고 이 정도라서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평수 기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그래도 10평 이상 되는 게 왜냐하면 평수는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좀 더 크면 한 100m 안에서 올 손님들이 200m 밖에서도 찾아오세요. 좀 더 손님을 끌어들이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큰 매장들이 잘 되고요. 그런가요? 네, 거의 큰 매장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월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 제일 큰 매장은 18평. 18평. 세종에 있는 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더 많은 질문들은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요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카페프리에 쪽에 연락처를 넘겨드릴 거라서 먼저 아마 가볍게 연락이 갈 거고요. 그때 뭐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마이프차에 들어오셔서 카페프리에 화면에서 창업 문의 남겨주시면 또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9시이기 때문에 문자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카페프리의 창업 설명이 어떠셨는지 후기 남겨주시고 한 1분 정도면 작성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이벤트 코드는 카페프리햇 5글자입니다. 카페프리햇 요 이벤트 코드까지 마지막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저희가 카페프리햇 상품권은 아직 없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5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설문 남겨주시고 카페프리햇 이벤트 코드 남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카페프리에서 창업 문의도 전화도 받아주시고, 아니면 뭐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따로 연락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마이프차에서 창업 설명이 듣고 연락하셨다고 해야 또 원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일단 오늘 많은 분들 참여 밤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마이프차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